안녕하십니까. 6월 9일 월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자, 먼저 이번 주 주요 일정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6월 달 이제 이벤트 일정 쭉 제가 여기 적어놨고요. 자, 먼저 이제 6월 9일 네, 오늘자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야간 파생 상품 시장 정식 개장이 되고, 네,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경제 무역 회담이 열립니다.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가 개최가 되죠. 여기에는 이제 iOS, 아이패드 OS 등등 해서 새로운 좀 업데이트가 좀 예정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제 특별한 것이 나올까 한번 좀 봐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6월 10일 화요일입니다. 링크 솔루션이라는 종목이 공모가 23,000원에 신규 상장하고요. 자, 중요하죠. 대만 TSMC 5월 매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젠스랑 CEO가 엔비디아 젠스랑 CEO가 GTC 파리에서 양자 GPU 컴퓨팅, 로봇공학, 엔비디아 AI 파트너십에 대한 기조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엔비디아 연례 주주총회는 이제 6월 25일 예정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엔비디아 상당히 뭐 우리 또 연휴 기간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았었죠. 네, 한번 여기서 볼까요? 네,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까지 함께 한번 보시죠. 자, 먼저 나스닥 지수 보게 되면은 우리 휴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6월 5일자에는 이제 조정을 좀 받았었죠. 그런데 고용 지표가 괜찮게 좀 나옴에 따라서 1.2% 6월 6일자 1.2%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엔비디아 주가는 141달러 72달러인데요. 네, 여기 돼 있죠. 이렇게 1.64% 이렇게 상승돼 있고요. 브로드컴이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크게 좀 밀려났습니다. 문제는 이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테슬라. 테슬라 보면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불가원 불가흔해 이건희 회장의 말씀이 좀 기억납니다. 너무 참 아니 사이가 좋으려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보 휴일부 수장까지 했는데 트럼프 회장과 이렇게 날을 세우면서 이 주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럽죠. 일단 테슬라 주가가 370달러 가까이 근처에 갔다가 다시 300달러 미만으로 밀려 내려온 모습입니다. 또 테슬라 관련돼서는 이제 이번 주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이제 그 일정부터 보도록 할까요? 6월 12일자 있죠. 바로 이제 로보택시 서비스를 이번 주에 출시할 예정인데, 로보택시 서비스는 이제 오스틴의 제한된 지오펜스 구역에서 약 10대 모델 Y 차량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그래요. 미국 언론 내용은 이제 뭐 크게 기대감이 좀 예전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런 이제 뉘앙스가 좀 있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테슬라 주주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주주들 많을 것 같은데, 하루빨리 좀 일론 머스크 CEO가 일에 좀 집중하고 정치와 좀, 물론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주가가 뭐 좋지 않기 때문에 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6월 11일자입니다. GC 잠깐만요. 요거 정확히 좀 알아봐야 하는데, 신규 상장 요거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야겠는데요. 1,500원 맞네요. GC 지놈이라는 종목이 공모가 1,500원에 신규 상장을 합니다. 하이브 BTS 전원 제대가 이제 6월달에 다 예정돼 있죠. 코스피 200, 코스피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인데, 여기 이제 포함되는 종목군들이 뭐 이런 종목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좀 얘기가 있죠. 뭐 주가는 상당 부분 좀 반영이 좀 되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날 이제
밤에 미국의 5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 관세 정책이 이제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게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엔비디아 관련된 행사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로젠블레트 제5회 연례 기술 정담 회담에 참가하면서 이제 이 주제가 AI 시대라는 주제로 여기 참가한다고 합니다. 유럽 뉴마티스 학회가 열리고요.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하원에서 증언이 있습니다. 오라클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자, 6월 12일입니다. 자, 이날 좀 중요하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2,800포인트까지 넘은 주시장, 그 주시장 논리는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반영되고 있는데, 제가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을 때도 이제 이런 걸 제가 많이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꽤 2024년도 11월 8일자 뉴스 자료인데 반도체 부정적인 게 있고 이제 긍정적인 거 보게 되면 방위, 그죠? 조선 끼어 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뭐 크게 오른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의 이제 이 공약도 상당히 중요하죠. 특히 이제 여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이제 상법 개정에 따른 이슈, 특히 이제 상당히 그게 중요하죠.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이 상법 개정의 이제 주주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여 상법 개정 재추진. 요게 이제 지금 지주회사랄지 증권주, 금융지주사 등등의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PBR이면서 자사주 비중이 꽤 있는 기업들, 뭐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속아가면서 이제 주주를 환원 제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흐름은 이제 이걸로 봐야죠. 상법 개정에 따른 수혜 업종, 그걸 큰 틀로 봐야고 대표로 이제 지주회사에 꽤 많이 올랐죠. 증권주도 올랐고요. 증권주도 이제 PBR 낮으면서 이제 자사주 비중이 높으니까 금융지주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AI 3대 강국, AI 관련주, AI와 로봇 함께 묶어서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에너지 고속도로. 미국에서는 이제 계속 그 원자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요 산업 정책 보게 되면 문화 강국, K-팝, K-드라마, K-푸드, K-뷰티, K-웹툰, 뭐 상당히 다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K-방산, 그다음에 K-조선, 반도체, 반도체. 지난 이제 6월 5일자 봤을 때 순환매가 어떻게 보입니까? 뭐 방산, 조선, 뭐 뷰티 이런 쪽으로 계속 몰려가는 게 아니라 낙폭 과대돼 있는 뭐 삼성전자 뭐 이런 쪽으로도 매수세가 확 몰리잖아요. 결국은 시장이 이 대세 상승으로 갈 때 당연히 뭐 모든 이제 대형주 업종이 다 함께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요 논리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요것을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민소득 모델 있죠. 국민소득 모델.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X 마이너스, 그러니까 수출 마이너스 수입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I로 안 쓰고 그냥 임포트 이렇게 쓰는데, 국민소득은 소비, 그 다음에 투자, 그 다음에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이제 수출과 수입, 수출 빼기 수입이지 않습니까? 수출입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지금 우리 상황에 소비가 좋습니까? 좋지 않죠. 근데 계속 금리는 낮추잖아요. 금리가 이제 2.75에서 2.5%로 낮췄지 않습니까? 뭐 하반기 때 한 번 더 낮추면서 2.25까지 가지 않을까? 그럼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시중의 유동성이 늘어나는 거고, 그게 이제 뭐 기업 투자를,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이제 기업 투자, 투자를 좀 활성화시키면서 이 아이가 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화살표가 위로. 그다음에 정부 추경 30조. 조만간에 이제 전 국민 25만 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정부 실적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진적으로 이 소비도 좀 진작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겠죠. 그러면 Y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려가지 않죠. 위로 올라가는 거죠. Y를 이제 국민소득,
GDP. 어찌 보면 주가로 봐도 지수로 봐도 되겠죠. 지수로. 뭐 수출과 수입도 뭐 계속 좀 잘 유지가 되고 요게 좀 높으니까 항상. 네. 뭐 이런 구조로.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변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제 관세가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논리를 봤을 때 뭐 시장은 네, 우상향을 계속 좀 보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 뭐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항상 주식시장에 뭐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견고하게 네,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 장 놓쳤다. 나는 기회를 잃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또 기회 이 조정의 기회가 왔을 때 또 매수 타임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큰 틀의 흐름은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죠. 네, 큰 틀의 흐름은 네, 이런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 지배 구조, 그 다음에 우리나라만 잘하는 거, 그리고 여기 밑에 써져 있습니다만은 AI, 로봇, 네, 첨단 산업, 네, 요 핵심으로 좀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다. 자, 6월 그러나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6월 선물 옵션 만기일 때 이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네, 요날 이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정기 변동도 네, 이제 끝나면서 정기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이날. 그죠? 그러니까 이 정기 변경은 이제 요 선물 옵션 만기 후에 이제 정기 변경이 되는 거죠. 민주당이 이제 이날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법 개정 앞서도 봤죠. 여기 봤지만은 요게 10일 날 처리가 된다면 그 전에 또 한 번 이런 지배구조 이슈에 있는 업종에 한 번 더 옮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초에 한번 조정을 좀 받거나 그러면은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로보택시 얘기했고요. AMD의 리사수 CEO가 AA 행사가 있고 유럽 혈액학회, SK이노베이션 네, 제공식 기한도 있고 미국 어도비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6월 13일에는 유럽 알러지 학회, 유럽 알러지 학회 유한양인가 이제 지아 이노베이션 알러지 치료제인데 뭐 상당 부분 저는 주가가 기반영 됐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지아 이노베이션 네, 그 결과를 한번 봤을 때 이제 주가 흐름을 파악을 하셔야겠죠. 자, 그다음에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심리 인플레이션 예측치가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큰 흐름으로 좀 보셔야 할 것 같고, 네, 우리 시장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공약 중심의 큰 흐름으로. 그러나 이제 뭐 가는 것만 가는 건 아니죠. 낙폭 과대주도 순환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업종 대표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강할 때, 좋을 때는 왜 내 종목은 못 가지 이런 생각을 하겠는데 결국은 갑니다. 순번이 어느 시점이냐 그거의 어떤 차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핵심 종목으로 아직은 지금 당장 하더라도 그 업종 대표주로 압축해 있고 그걸 계속 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공약 중심의 종목으로 좀 대응도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큰 흐름 아울러서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결국은 이번 장에서도 봤지만은 복원력은 빅테크였다는 거죠. 물론 이제 애플이나 일부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주춤한 결과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 테슬라가 또 다시 조정을 좀 보이고 있지만 이 메가캡들 흐름이 여전히 좋고 AI의 소프트의 대명사인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역시 뭐 회복력이 가장 또 압도적이었던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아울러서 이제 계속 뭐 나름대로 또 공부하고 계신 종목군들 큰 흐름 보면서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라 이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